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번에 오늘 그 8월 달에는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날이죠. 이번 주일날 8월 15일이 또 주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복 76주년과 또 우리나라의 건국 73주년이 함께 맞는 주일이어서 아주 굉장히 뜻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승만 박사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정말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라 하는 것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분이 1910년에 프리스톤에는 그때 당시에 흑인들이 등록하기가 어려웠고 또 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1910년 6월 15일 날 국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귀중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 당시에는 그 국제법이 많이 제대로 학계에서 확립되지 않은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연구를 해갖고서 국제법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많은 학계에 굉장한 그 이목을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 국제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참 정말 대단한 세계 대통령으로, 아니 세계 박사로서 이바지하는 그러한 그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1909년서부터 해서 1960년까지 7명의 대통령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두 사람이나 큰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족 자결주의를 만들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나 또 트루먼 닥트린을 만들었던 트루먼 대통령, 이분들이 이승만 박사의 큰 영향을 받고 그와 같은 귀한 닥트린과 민족 자결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얘기했을 때 보면, 야 정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굉장히 큰 그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 하면은 Japanese Inside Out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일본 내막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1895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갖고 청일전쟁이 일본으로 승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갖고서 이제 전 세계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러일 전쟁 1905년에 이기죠. 그런 다음에 1931년에 몽골을 먹죠, 만주를 먹죠. 그래서 1937년에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승만 박사는 일본의 야욕을 알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욕을 갖다가 책으로 쓴 것이 Japan Inside Out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일본 내막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시아로 점점 나오는 일본은 반드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되야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쓴 것이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Japan Inside Out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조선인 나라도 없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전부 다 고웃음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거 자기가 빨리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1941년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태평양을 반드시 건너서 미국을 칠 텐데 이게 자기가 쓰기 전에 끝나버리면 자기 말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요. 누가 쳤냐 하면은 그 부인이 쳤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애칭이 파니인데, 파니가 그렇게 쳐서 얼마나 팔이 아프도록 그렇게 빨리 쳤는지 어깨가 아파서 이제 쉬게 됐죠. 그럴 때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잊지 못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리랑이 바이블 벨트 남부 지역에 보면 미국의 찬송가가 아리랑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이승만은 세계 대통령이고 또 카나다도 우리 아리랑에 갔다가 그렇게 찬송가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만 몰랐던 이 세계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태어나게 된 게 여러분들이 보시 187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살 때에 이 양반이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갖고서 이 양반이 그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냐 하면 6살 때에 이 양반이 천자문을 다 띱니다. 그 다음에 16살 때 사서삼경서부터 해서 아주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다가 과거가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19살 때 과거가 폐지됩니다. 과거가 폐지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친구 신홍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신학문을 배워보자 그럽니다. 신학문이 어딘데? 배제학당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승만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거기는 서양 귀신을 믿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당신이 한번 가서 서양 문물도 배우고 또 영어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해갖고 결국은 배제학당에 들어가죠. 그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마스터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영어를 배워서 완전히 영어를 터득할 수 있어갖고서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으로 됩니다. 이만큼 머리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갖고 양반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일원이 돼갖고서 고종에 대해서 반기를 들죠. 그래서 고종이 반기를 든다고 해갖고 그 독립협회 회원들을 전부 다 아주 모조리 다 쳐부시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양반이 거기에서 고종을 폐하고서 민주주의 대통령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고서 탄력하다가 걸려갖고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돼서 칼을 쓰고 있으면서 있을 때에 그 죽는 날이 이제 오늘이라면 이 죽는 날 오늘이라면 오늘 내 이제 그 시체를 찾아라고 발송을 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체를 찾아가라고서 발송을 하고 났는데 그 발송한 그 찰나에 배제학당에서 배운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배제학당에서 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가고서 칼을 쓰고 죽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옥이 환해지면서 성령의 빛이 가운속에 들어옵니다. 야,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신다고 하고 나라를 갖다가 병합하려고 그래서 나라를 먹으려고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다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책을 넣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사형해서 어떻게든지 무기로 떨어뜨리고 석방을 시키려고 애쓰는 그 피눈물 나는 정성을 볼 때 거기서 자기가 저 사람들은 나라를 먹을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 감옥에서 깨닫게 되고요. 성경만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였잖아요. 움직이질 못하면 성경을 펴놓고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는 간수에게 간수님 요 책장 좀 넘겨주세요. 그 책장을 넘기면 그 책을 다음 달 넘어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간수가 같은 그 죄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넘겨달라고 하고 성경만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뀌면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1899년서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나올 때까지 5년 7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4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전도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1902년에 우리나라 한성에 콜레라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루 저녁에 16명 17명씩 죽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갈 때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걸 얘기할 때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얼굴이 천국을 향하면서 환하게 되면서 그들의 얼굴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천국 가는 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04년 8월 7일 날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
고정이 생각할 때 일본도 안 되죠. 러시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큰 나라가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904년 11월 달에 그를 갖다가 조선의 대사로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갖고선 1904년 말 지나서 1905년 1월 초에 갔죠. 그런데 이미 미국은 일본과 수교가 돼갖고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월 15일 날 1905년 1월 15일 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고 하는 그 일본이 조선 침략을 갖다가 전 세계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얘기를 해서 전 세계에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렇게 그 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갖고서 1905년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대학이 어디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 대학이죠. 그리고 거기서 2년 만에 학사를 마쳐요. 그런 다음에 하버드로 가서 하버드에서 석사를 1년 만에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스턴 와갖고서 박사를 갖다가 정치 외교학 박사를 2년 만에 마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마친 것이 1910년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나갖고서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없어지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게 뭐가 필요가 있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들여갖고서 YMCA에서 우리 여기서 필라델피아 서 박사님하고 같이 청년 운동을 일으키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43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갖고서 그 국제법 할 때에 우리나라가 조선 독립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일본의 방해를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헤이그에서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만국평양에서 못 들어가고서 한 사람이 바로 이준 열사인데 그 양반이 이승만한테 전도를 받고서 예수의 신앙을 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나는 이승만이라고 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서 그 양반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을 바꿔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마 그만큼 양반으로서 바뀌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변화가 돼갖고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람이 33인 1919년 3.1 운동 때에 그 모든 기반을 갖다 깔고 그것을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상재 선생님인데 그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갖다가 너무 평가절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1919년 9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갖다가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세우게 되고 그렇게 돼갖고서 임시정부를 세우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합니다. 그런데 191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YMCA 운동을 하면서 청년 운동을 하다가 105인 사건으로 뽑아갖고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다 없애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없애갖고서 105인을 체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지도자를 없애려고 할 때 이승만이 거기에 걸렸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펜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위스콘신에서 있는 감리교 그걸 뭐라 그래요? 감리교 이 회의 국제회의 감리교 국제회의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1912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그가 완전히 한국을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조국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됐죠. 그래갖고선 그렇게 돼갖고서 이제 유랑하면서 살게 됐는데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뭐 여권이 있습니까? 뭐가 상해를 갈 수가 없는데 그 하와이에서 아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보스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윌리엄 보스윅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장의사를 해서요. 퓨너럴 홈을 했는데 관 속에서 그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제 상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 속에서 집어넣어서 가갖고 상해 가갖고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갔는데 뭐 돈도 못 갖고 왔죠.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서로 의견이 틀리는데 이 사람은 나라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계 외교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서야 된다. 세계 각국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인 것을 갖다가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독립군이 돼가고서 완전히 그냥 저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총으로 쏴갖고 독립군을 죽이고 그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외교가 먼저다. 우리가 생각해봐라. 독립군이 지금 몇 명 있냐? 기껏해서 싸우는 게 300명 있다. 다 합해서 2,500명, 3,000명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일본 군인이 600만이다. 600만. 그 600만으로 싸울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아주 굉장히 주장하니까 저 사람은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탄핵시켜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와갖고서 계속 해갖고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하와이에 와서 계속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자기는 딱 거기를 못 가지만 돈을 보내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이 거기서 돈을 갖다가 국제평화회의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딜 가냐면 1933년에 저 스위스를 갑니다. 제네바에 가갖고 제네바에서 이제 그 만국 저 평화회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일본이 못 따라가도록 다 막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조선 그 독립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신문이 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호텔에 가고 밥을 먹는데 호텔 보이가 오더니 혹시 미안하지만 그 합석을 해도 되냐고. 저기 두 여자가 있는데 당신 혼자 있으니까 앞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들어와 갖고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프란치스카 여사라는 사람. 아니 그 여행 얻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얼마나 공손한지 얼마나 학식이 많은지 아주 거기에서 프란치스카가 폭 빠집니다. 그래갖고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제네바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 해갖고서 그 사람 그 닥터 리가 누구냐고 해갖고 방에다가 그 스크랩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프란치스카의 마음에 이승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데 그 엄마하고 둘이서 여행을 왔는데 이거 프란치스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먹어서 좀 뭐 되는 것 같아서 여행을 갔다가 일주일이라는 걸 끊고서 3일 만에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3일 교제를 하면서 서로 저걸 나눴을 거예요. 그게 2월 달에 1933년 7월 달에 소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가 글로 가는 거죠. 근데 벌써 일본이 모스크바의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서 제네바를 도착해갖고 제네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엔나로 갑니다. 비엔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프란치스카를 만나죠. 그래서 프란치스카가 이승만 박사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해달라고요. 그런데 나는 나이도 많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나를 비서로 써달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떻게 비서로 쓰냐. 나이면 타이프 국제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역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미국말. 나를 쓰면 훌륭한 비서가 되겠습니다. 뭐 불어서부터 못하는 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허락을 하면서 뭐라냐 하면 그 미국 측으로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그 약혼하고 그럴 때 주는 선물. 그래 갖다가 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엄마가 빛을 머리빛을 갖다가 주면서 이걸 간직하고 있을 때 그걸 늘 간직하고 자기 어머니 생각하다가 이게 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라고 하면서 그걸 주면서 프로포즈를 끝내고 들어와요. 근데 미국에 들어왔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뭐 불법 체류자 신세인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프란체스카가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땁니다. 그다음에 1934년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몽클레어 호텔이라고 렉싱턴에 있거든요. 거기가 김벌이라고 하는 그 대장이 이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같은 클래스메이트였었어요. 근데 그 몽클레어 호텔을 갖다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 갖고서 이 사람 아주 싼 값으로 거기에 있으라고 그랬고 그 사람이 시민권을 따고서 미국에 왔을 때 그 사람 결혼을 갖다가 시켜주면서 돈을 거의 안 받는 것처럼 해준 사람이 바로 그 친구 그 대령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미국 그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그분들이 이제 주례를 해갖고서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1934년에 결혼을 하고 나갔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1905년서부터 하와이 생활을 하면서 하와이에서 그 독립운동을 계속하죠. 가보니까요 그 동네에 애들이 다니는데 여학생 여자들인데 거지처럼 다녀.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고 봤더니 우리 조선 사람인데 애들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존 여비의 사상이 하와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을 갖다가 막았고 남녀 공동공명학교를 만들어서 그다음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요 교육에 대해서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갖고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1945년이 되죠. 45년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 들어올 수 없어갖고 억지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선 이제 못 들어오는데 그 메가더 그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서 좀 들여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선 메가더 원수가
자기 군용 비행기를 보내서 들어왔는데 2달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그 다음날 17일 날 그 10,000명이 중앙청 앞에 모였대요. 그 10,000명이 모이는 데서 연설한 것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거기에서 그 연설을 한 겁니다. 그때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1945년에 독립이 되니까 그 이제 나가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갖고 수행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그들이 사상이 그러니까요. 지주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지주가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지주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하게 평균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몰수해서 무상으로 다 놀아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다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노비, 그 다음에 양반, 그 다음에 쌍놈, 그 다음에 지주, 이런 것들이 몸소리 쳤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헌영이요,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어갖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5%였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한 사람 누가 김성수라는 사람이 한민당을 만들어서 한민당 당수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이승만, 이렇게 네 파가 있는데 이승만은 제일 힘이 없었죠. 그렇게 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밀어주시는 겁니다. 자기는 그랬어요. 들어와서 11월 달에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나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나는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성경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규합을 시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갖고서 규합을 시켜갖고서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세계에 다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유엔한테 가서 우리나라를 좀 나라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엔에서 말을 듣지 않다가 1947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나라를 세우는데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나라를 세워봐라. 그래서 남북 합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북에는 이미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김일성을 통해 갖고서 나라가 이북 공산주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서 어떻게 무슨 재주로 거기에 들어가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해 갖고서 이 나라를 갖다가 세우자고 하는 걸 만들어서 1948년 3월 1일 날 유엔에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면서 북한에는 100명의 국회의원, 남한에는 2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그러면 한 나라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북에서는 만약에 38선을 넘어오는 유엔 9개 감시국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9개 감시국은 가지를 못했죠. 남한에만 와서 남한의 감시원들을 따라 갖고서 남한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합니다. 벌써 그때 이 제주도에는 4.3 폭동이 일어나갖고 완전히 공산당 나사로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갖고서 그 4.3 폭동이 일어나갖고 제주도에는 국회의원 2사람이 배분됐는데 2명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98명으로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라가 쓸 수가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나라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영 국회의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 첫째 문제가 문서가 뭐냐 하면 그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문이 1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어떻게 세워졌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나라. 정말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렇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동해물이 말라서 없어지고 백두산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왜?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미국에서 보니까 정말 그때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완전히 천국과 똑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처럼 우리가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선 1945년에 왔는데 이 네 가지 당파가 있는데 자기는 대통령 대장할도 못했는데 그 국회의원들 198명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죠. 그래갖고선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에 헌법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8월 15일 날 전 세계에다가 뭐를 하냐면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섰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하는데 세계가 알아줘야죠. 인정해줘야 되는데 유엔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서 1948년 12월
12월 8일서부터 파리에서 그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 우리 그 사절단으로 보낸 게 아주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절단하고서 해갖고 여러 명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갖고서 있는데 러시아가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 그 얘기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선언하자고 인정해주자고 할 때에 손들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2시간씩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끝나고 나면 한가리 끝나고 나면은 또 동구권의 공산권들이 나와서 계속 하니까 서너 시간씩 잡아먹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건을 내놨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끝날 때가 12월 12일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이 대표로 갔던 우리 국회의장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 기도해야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요. 근데 온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니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서 10월 10일 날 마지막 날인데 우리나라가 딱 나왔을 때 똑같이 러시아가 나와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하고 나면 한가리 대표가 나와서 또 2시간에서 망치기로 그렇게 딱 작전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에 5분 만에 목에 결정이 생겨서 킥킥거리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앰뷸런스로 실려갔죠. 그 다음에 한가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가리 대표는 2시간 후니까 커피 마시고 놀다가 누구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표결합시다. 그래갖고서 64대 7인가로 표결이 됩니다. 이북을 표결을 했는데 7대 64로 부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조국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라를 세워주셔서 전 세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로서 승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북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만을 쳐내나가야겠다. 그래갖고 소련에서부터 탱크를 242대를 갖다가 준비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비행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연습기까지 앞에서 22대밖에 없었어요. 이북에는요 따발총 아시죠? 다발.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게 다발총인데 우리나라는 따발총이래. 따발 그런다고. 그걸 갖다가 자체 만들어서 중공군에게 그걸 갖다가 수출을 한 나라가 이북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1949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사람을 갖다 2천만 명 쏴 죽이고 그래갖고 이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이들이 초대를 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미국은 점령군이다 그러는데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몰랄 수가 없어요. 이 이북의 38선 이북은 소련 사람이 우리나라에 70만 명 있는 일본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북은 소련 사람들이 무장해시키고 38선 이북, 38선 이남은 이 미국이 무장해시키고 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안 떠나면서 계속 통치를 하고 뒤에서 저걸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는 1949년 6월 30일 날 자기들은 떠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돼서 1년 됐을 때 트루만한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공산당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메가더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너희들 떠나면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된다. 그렇게 막 얘기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1949년 6월 30일 날 다 철수해버리고 한 300명 남고 다 철수했습니다. 꼭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초도로 내려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보면은 211대 있죠. 탱크가 242대죠. 그 다음에 배가 48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탱크는 하나도 없고 비행기도 연석기 앞에서 21대밖에 없었어요. 배도 거의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속수무책에서 완전히 파독체제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로 세워주시는데요. 이 사람하고 이승만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둘이서 딱 두 사람만 합의한 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 합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모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상륙작전에 성공한 예의는 없다. 2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허리를 끊는 바람에 완전히 이북이 그냥 풍지박산으로 되고 이북으로 전전하다가 그때는 미군이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군수 통치권.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때 통치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그걸 넘어가는 거지 보통 때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38선에 가서 우리나라의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누구죠? 신정국 그 양반이 딱 서갖고 있는데 정일권 장군하고서 서서 거기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오면서
우리가 38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봐 왜 안 올라가나? 그러니까 미군의 명령이 있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봐 당신은 누구 부하야? 어? 예, 저는 카카이 부하입니다. 그러면 올라가. 그래서 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을 해서 올라가서 완전히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근데 전쟁이 오래 갈수록 사람이 많이 죽어져 가죠. 그래서 많이 죽어져 가니까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어져 가고 그러는데 얼른 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빼놓고 1951년서부터 휴전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53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만 반대하는 거예요. 이승만만 반대합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니까 미국에서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이승만 제거 작전까지 나왔겠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승만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 나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냥 두잖아요. 그래갖고선 이제 이 그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못하게 합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신들이 통일하려면은 우리의 조건을 들어줘라. 조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한미 상호 조약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미 상호 조약이 없이는 우리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북이 금방 내려오는데.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가 회고록에 일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참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전해갖고 수많은 사람이 자꾸만 가잖아요. 그래서 죽어져 가니까 한미 동맹을 갖다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미 동맹으로 해갖고서 괜히 한국한테 물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일필 미루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주도서부터 해서 여러 군데에 있는 그 누구죠 포로 국방포 그러니까 그 반공포로들을 갖다가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 반공포로 27,000명을 갖다가 다 풀어버려요. 그 바람에 깜짝 놀래갖고서 미국이 안 되겠다. 이승만 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미 방위 조약은 뭐냐면 우리나라 군사 동맹까지 다 됐는데 미국이 침략을 받는 데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투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도와줘요? 그래도 미국이 그걸 인정하면서 사인해갖고 한미 방어조약, 서로 국방 방어조약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됐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가 마르고 닳도록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국방비 전략하죠. 우리나라가 마음 놓고 세계에 나가서 통상을 하죠. 우리나라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거를 갖다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해놓고 나서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 그 동굴아파서부터 해갖고서 이 중국, 소련, 심지어 이북까지도 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요거 같은 못한 그런 남한이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로서 지금까지 지켜내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머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교육적으로도 대단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1904년에 감옥에서 쓴 책이 뭐냐면 독립정신이라는 거잖아요. 독립정신은 뭐냐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길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통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몇 퍼센트 아십니까? 84부터 85%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남북한 통틀어서 27,0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국민학교 6년 의무교육제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영국, 독일 막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보낸 게 미국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만여 명을 갖다가 미국에 보내서 군사 교육을 받게 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인하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세우는 것은 독립운동한다고 여러분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 그렇게 많이 섰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미스까지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몇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IIT라고 하는 대학 들어보셨나요? IIT가 어디냐면요 인하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대학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인하공대죠. 그 인하공대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그 아래 MIT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잘 사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처럼 뛰어난 이런 기술자들, 이런 공대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해갖고 인하 공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인하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에서 IIT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로켓 병기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통해 가서 우리가 로켓을 한번 쏘아서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민족 사랑하고 교육열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양반이 인하대학을 만들 때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선 자기가 하와이에 있을 때에 그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교민회관이죠. 그걸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갖고 갖고 오고 나라에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인천에다가 했느냐? 그렇죠. 1903년에 인천의 소래교에서 제일 먼저 하와이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민 간 사람이 돈을 와갖고서 돈을 대주고 그런 다음에 나라에서 대주고 해서 인하공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했어요. 예, 우리가 보면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때 당시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국민학교 선생님은 군대도 모집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대신 야간에 가서 업무를 깨우치라고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서부터 60년까지 그만둘 때까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5%에서 얼마로 낮은지 기억하세요? 야, 얼마나 되냐면 10%로 낮아졌습니다. 대단. 그 양반이 그렇게 기업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1959년에는 대학 가는 률이요,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앞섰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교육률로 말미암아 한 것이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천 제철 세운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했죠. 그 사람들이 그 독일에 10명의 그 학자를 보내갖고서 공부하게 와가지고 그걸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에 세운 게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했어요. 김재관 박사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요, 우리가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못 갚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제가 참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질 못하지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승만의 전기나 뭐 이승만 다시 보기, 이승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한 그런 유익이 될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갖고서 근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얘기한 걸 갖다가 제가 이분이 말씀한 걸 해드릴게요. 1919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모든 소득과 자산의 평등 분배다. 평등 분배는 생산성 경쟁과 창의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명 발전에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또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인간의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공산당에 대해서 잘못된 거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웃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보니까 1945년 이후에 완전히 동북아파 유럽이 그냥 독일에서 벗어난 데는 전부 다 합작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로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때의 이승만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맺는 것이 뭐냐면 트루만 닥터린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공산주의로부터 해서 팽창을 막고 자유주의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 사람 군사적으로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것이 트루만 닥터린입니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 전 세계가요 이처럼 세계의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을 갖다가 거기에서 제가 그랬는데 뭐 제가 참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것을 좀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잘하다가 또 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 뒤에 보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을 대통령 중심제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을 반대하고 반공을 반대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사회로
반상 계급을 반상이라는 건 대단하죠. 양반과 쌍놈입니다. 지주와 노비입니다. 이걸 다 없앴습니다. 뭘로 없앴습니까? 토지 개혁으로 없앴습니다. 여러분 1949년에 토지 개혁을 할 때요. 농민들의 그때는 지주가 30% 이상이에요. 자기들이 1년 내내 벌어서 50% 70%를 지주에게 줘야 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굶주림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에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무가 다 없어져. 근데 나무가 없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떼익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익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연료 대체를 해야죠. 그래서 영암선 철도를 놓습니다. 그다음 탄광을 개발합니다. 일본 놈들이 다 망가뜨려 놨던 걸 갖다 다시 개발을 해서 그 무연탄을 만들어서 19공탄이라는 거 혹시 19공탄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광에 매몰돼서 죽었으나 연탄가스 저도 연탄가스로 죽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 에너지 대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958년에 뭘 만들었냐면 원자력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 해서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건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제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한미 상호 조약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끌어갔던 핵심이 되는 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